안녕하세요. 미스 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이 찾아왔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봤냐면요. 영어 유치원이 일반 유치원과 다른 점,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시려고 하는 목적, 또한 영어 유치원이 맞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살펴볼 거냐면요. 일단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습득하는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 수많은 영어 유치원 중에서 과연 어떤 영어 유치원이 우리 아이한테 맞는지에 대해서 그 선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댓글, 구독 꼭 눌러주셔야 되는 거 알죠? 좋아요! 자, 먼저 설명에 앞서서 표를 한번 봐주세요. 보셨죠? 자, 언어를 배우는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비록 영어가 아니더라도 한국말도 똑같아요.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먼저 듣기, listening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말하기, speaking, 그 다음이 읽기, 완전체 단계에서 writing이 가능해요. 말을 전혀 모르는 우리 갓난 아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컵이 있어요. 근데 아기는 컵인지 몰라요. 엄마와 아빠가 컵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게 컵이라고 리스닝을 통해서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저 컵 주세요 하면서 이게 컵이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컵이라는 걸 이미 들어서 알고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컵이라는 문자, letters를 보면 this is cup 하고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걸 읽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쓸 줄 아는 단계가 바로 writing 단계예요. 이처럼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4가지 단계를 거쳐가야 돼요.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이 순서대로 진행이 돼야 하는데 간혹 가다가 영어 유치원 아이들을 살펴보면 스피킹과 리스닝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writing이나 reading 같은 걸로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그러면 중간에 자연적으로 터득할 수 있는 과정에서 뚱 생략되고 reading이랑 writing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조금씩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이를테면 phonics를 배울 때 ABCD 철자는 아는데 사운드를 몰라서 컨비네이션을 못해. 그래서 읽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스피킹은 엄청 잘하고 리스닝은 엄청 잘하는데 뭔가 내가 라이팅으로 쓰려고 할 때 아무것도 안 써지는 그런 사태가 뒤죽박죽 생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뒤죽박죽 거리다 보면 아이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오히려 영어 공부를 하기 싫어하거나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영어 유치원 가기 싫어지고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부터는 영어 유치원 종류, 어떤 종류로 있는지 제가 일단 2가지로 크게 나눠봤어요. 한번 표를 보면서 살펴볼게요. 표를 살펴보면 학습 위주와 자연 습득 위주, 이렇게 2가지로 나누고요. 일단 학습 위주의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교수 과목이 엄청 많아요. 미국 교과서에서 원더스, 저니스 같은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자체적으로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라이팅이나 리딩 같은 거에 더 포커스를 두는 그런 유치원을 말을 하고요. 대부분의 대형 그 브랜치가 있는 그런 영어 유치원, P사, S사, R사 이런 거 전부 다 이에 해당이 돼요. 물론 그들은 뭐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주지 않고 뭔가 학습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게 만드는 환경을 만든다고 해도 일단 보육교사 자격이 있고 또 그 아동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조금 아이들이 과도한 부분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저의 개인 기준입니다. 지나친 테스트를 준비함에 앞서서 아이들이 너무 학습적 푸시와 스트레스를 받는 거, 그런 게 이제 조금 많이 힘들어 할 거고, 자연 습득 위주의 이런 유치원은 일단은 교재가 많지 않아요.
교재가 많지 않고 아이들이 뭔가 them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스스로 뭐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과정이라서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끔 하는 장점이 있어서 아이들이 쉽게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하지만 단점은 아웃풋이 크게 나지 않고 뭔가 발달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아이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데 느린 아이의 어머니께서는 조금 걱정하시기도 해요. 우리 아이가 잘 따라오고 있는 게 맞나? 다른 친구들은 스피킹을 엄청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지금 이 스피킹도 못 따라가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걱정하실 정도로 아웃풋이 안 나오는 단점이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영어 유치원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영어 유치원이 전반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해요. 한국인 담임 선생님과 원어민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두 분이서 코티처가 돼서 한 반을 맡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요. 보통은 원어민 담임 선생님께서 직접 티칭을 하시고 한국인 담임 선생님은 생활적인 부분이라던가 학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거나 또 어머니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이의 생활에 대해서 연락을 하면서 또 원어민 선생님한테 부모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거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인 선생님 중에서도 티칭을 하시는 이중언어 강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3담임제도 가능하거든요. 보통 부담임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부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 반을 이렇게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쪽 반으로 이렇게 번갈아 다니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원 자체 내의 시스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참고해 주세요. 잠깐 여기서 한국인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일단은 원어민 선생님께서 100% 직접 티칭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담임 선생님들 채용 기준은 텟소리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중언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텟소리 반드시 필요합니다. 텟소리 뭐냐면 영어를 정식적으로 교수할 수 있는 자격인데요. 영문학과를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 티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학원에서. 그치만 그 4년대 대학을 졸업하고 나왔는데 그 영어 관련된 자격증이 없는 경우 그럴 때 영어를 티칭할 수 있도록 텟솔이라는 시스템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도입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직접 티칭을 해야 할 경우에는 텟솔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블로그에서 영어 유치원 한국인 담임 선생님을 하면서 텟솔이 과연 필요할까? 결국은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텟솔은 저렴한 가격에 어디서든지 이렇게 쉽게 수료할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블로그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블로그의 내용도 사실은 맞아요. 해외나 뭐 이런 곳이라던가 국내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어느 때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자격을 갖춰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텟솔을 수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직접 공부해 보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모르실 거예요. 정말 영어로 계속 수업을 하고 그 레슨 플랜을 만들고 텟솔이라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아이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야 되는지 그 가르치는 법을 사실 가르치는 거거든요. 보통 원어민 선생님들께서도 한국 오셨을 때 경험이 없으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 나오고 원어민이지만 티칭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책 가지고 이렇게 문제 풀고 CD 틀어주고 그런 수업을 하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그래서 텟솔이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아이가 뭔가 그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고 뭔가 학습적으로 아이들을 더 그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저의 개인 기준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알아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아이가 영어를 배우는 과정은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이렇게 4가지의 스텝에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밟아가는 단계에서 학습적인 영어 유치원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자연주의, 자연적으로 터득하고 놀이식으로 배우는 그런 영어 유치원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인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햇솔 자격이 있는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쉽게 캐치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팁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참고를 해서 어머니께서 영어 유치원 이렇게 보낼 때 아마 입학 설명회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담임 선생님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여러 가지 물어볼 텐데 이런 내용들 참고해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한테 베스트인 곳을 한번 찾아서 우리 즐겁게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장시간 시청해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과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해요. 안녕!